이 교사는요, 휴직 20일 만에 다시 조기 복직을 했습니다. 나흘 전에 동료를 폭행했던 사례도 있었고요. 해당 교육청 그리고 학교의 부실 관리, 이 비판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이거 허주. 이 인권 침해에 소지됐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질병 휴직이 반복될 경우 아니면 뭐 민원이나 방금 말씀드린 뭐 이런 사태에 대해서 감사 같은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때 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행 나흘 전에도 동료 교사 폭행했고 20일 만에 조기 복직. 뭐 이 부분은 절차적 문제 들어봐야 되는데 허주연 변호사님 특히 범행 날 그러니까 그날 오전에 뭔가 이 선생님의 문제가 있고 위험하니까 분리 조치 의견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 번 이상 징후가 반복이 됐었다고 합니다. 뭐 동료 교사를 폭행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업무 포털에 접속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로 컴퓨터를 부순다든가 하는 이유로 교감 선생님이 직접 옆에 두고 잘 살펴보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데 그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문제가 됐고 학교 측에서 교육청 쪽으로 계속해서 이런 문제를 보고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장학사가 나와서 범행날 오전에 분리조치 의견을 냈는데 오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조사가 진행이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고 하면 이 사건이 벌어지기 이전에 이 교사가 과연 직무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들이 좀 더 빨리 그리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이 됐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교육공무원법에는요. 이렇게 이 질병 등으로 인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 교사가 직무 수행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인지 없는 상황인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예. 각 교육청에서 자체적인 규칙에 따라서 질환교원 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라는 요건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이거를 심의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이 정도까지 이상 징후가 있었다라고 하면 좀 더 빨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지금 이 교사는 6개월 진단서를 갖고 휴직을 했다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직무수행할 수 있다는 새로운 진단서를 갖고 불과 21일 만에 복직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지금 본인 진술도 보도에 나온 얘기로 따르면 복직하고 3일 후부터 짜증이 나고 화가 났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보였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빠른 시간에 사람의 상태가 변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복직했을 때 어떤 이 제대로 되는 확인이라든가 직무 수행을 감당할 수 있고 특히 무방비 상태에 놓일 수밖에 예. 없는 저학년 초등학생들을 지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에 대해서 면밀한 확인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 그 부분입니다. 다음에 만약에 저 CCTV가 공개되면 이제 만약에 경찰이 신상 공개를 검토한다고 하니까 저 뿌옇게 처리한 부분도 걷어내고 이 40대 교사가 어떤 사람인지 볼 수도 있어요. 이름, 나이, 얼굴. 잠깐만요. 아까 지금 저 얘기가 제가 가장 눈에 띄어서 수업에 배제돼서 짜증이 났고 그래서 본인도 자해하려고 같이 죽을 생각을 했다는데 저것 또한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진술이 뭐 유달리 지금 허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요. 근데 짜증이 났다. 그리고는 수업에 배제됐다. 그런 사항들 자체가 시사하는 바는 이 사람의 지금 어떤 적응 능력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성격상에도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미 그런 문제가 그 전에 인지돼서 휴직계를 낼 때 이미 확인이 됐다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휴직을 하게 된 연유가 상당히 위험한 행위를 한다는 게 인지돼가지고 학교에서 휴직을 권고해서 뭐 그 진단서를 가지고 휴직을 하게 만들었는데 문제는 복직은 마음대로 하는가 그러면 복직 심사는 왜 안 하는가? 결국 교단에 서서 정말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초등학생들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이제 어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왜 우리나라는 외국처럼 위험한 자해나 타해의 위험 가능성을 제대로 평가해서 아이들의 교단에 서는 걸 심사하지 않는가? 그 심사에서 탈락하면 사실은 복직이 불가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그런 절차는 있지 않은가 하는 게 지금 제일 큰 문제로 보입니다. 참 이 시청각실에 CCTV도 없고 아버지는 그 휴대전화의 어플 통해서
말은 할 수 없고 그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들었다. 시청각실. 그럼 이 김하늘 양의 아버지 목소리를 한번 잠시 듣고 올까요? 우리 하늘이는 별이 되어서 뛰어놀고 있겠지만 앞으로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자신이 없습니다. 하늘이는 2월 10일 날 죽었고 하늘이 동생이 2월 9일 날 생일입니다. 앞으로 동생 생일 파티를 어떻게 줍니까? 2월 8일은 할머니 생일이었습니다.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간곡히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며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하늘이가 천국에서 뛰어놀 수 있게 10초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저희가 10초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 좀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그 허주연 변호사님 아예 그 하늘 양의 아버지가 사진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유형의 사건이 벌어진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데 이런 사건이 벌어질 때 피해자가 먼저 이렇게 아이 피해 아동의 얼굴을 공개하는 거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지금 하늘이 가족은 하늘이와 같은 사례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지금 굉장히 사회적인 어떤 그런 추모와 이 변화의 물결 이런 것들까지도 생각을 하고 이렇게 아이의 얼굴까지 공개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철저한 재발 방지와 추가적인 진상조사 이런 것들이 좀 조용하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 번지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 그만큼 충격을 준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까지도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아이 얼굴을 공개한 것 같습니다. 이름도 공개를 한 것이고요. 지금 이 아이뿐만 아니라 아이의 친구들이나 이 학교에 재학하는 선생님, 교직원들 모두가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이의 명복을 빌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늘이 가족의 뜻에 따라서 재발 방지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마련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가볼게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광주시장이 땅 주인은 아니잖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강기정 시장 비판한 목소리고요. 아까 전한길 씨 얘기. 전한길은 안 되고 이승환은 되고. 예. 계엄 이유 중에 하나가 박수 안 쳐서라고 했냐. 이 부분이 말이 안 된다는 취지인가요? 예. 인권은 정당하게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준 사람이 있는데 받은 사람 없다고. 하늘 양에게 어른으로서도 참 미안합니다. 못 지켜줘서. 예. 일단 사건부터 잘 밝히고 추모도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제까지 만나봤습니다.